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기요. 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유튜브 법률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 볼 주제는 문서은닉죄에 관한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례 한번 보시죠.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 저는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대 미디어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야, 힘들겠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 그럼 바로 회의 시작할까? 자, 그럼 다음 한 건은 이건데요. 이 게시판이나 강의실에 이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단 제가 보이는 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부착해야 되나요? 학생들도 잘 안 보고 강의실 미관만 해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버리기에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 회장이 보고 임의로 먼저 처리하는 건 어때요? 제가요? 뭐 회장이 잘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뭐. 다 버리자니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회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해요. 그럼 오늘 회의 끝? 네. 그럼 오늘 여기서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게시한 것들을 제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게 걱정이 됐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쓸데없는 포스터들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게시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기요. 이 포스터 왜 떼시는 거예요? 저희 동아리에서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붙여놓은 건데. 제가 학생회장인데 학생회장이면 이런 거 마음대로 떼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학생회 회의에서 문서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모르세요? 네? 문서 은닉죄요? 전 그저 게시판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행동이 문서 은닉죄가 될 수 있나요? 아유, 우리 학생회장님 문서 은닉죄라는 이야기 듣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서 은닉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물손괴죄 얘기 들어보셨죠? 이 우리가 문서 은닉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법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재물손괴죄의 다른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법 제36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괴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부시는 거겠고요. 은닉, 숨기는 거잖아요. 기타 방법으로. 그래서 기타 방법에 대해서는 흔히 교과서에서 뭐 타인의 식기에 방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은닉도 아니고 손괴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식기들은 다시 사용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 효용을 해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타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재물손괴죄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문서은닉죄에 해당할까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굉장히 불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일단 학칙 유무가 지금 불분명해요. 이 보니까 임의로 학생회장이 그 제거를 한 것 같고 학칙에 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여자분이 홍보물을 게시한 것 자체도 어떤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게시한 것 같은데요. 이 재물 또는 문서의 적법성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불법 게시물이나 불법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 여자분께서 이 게시판에 붙인 홍보물이 적법하게 부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서은닉죄 또는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위가 손괴냐 또는 은닉이냐, 지금 사례에서 보면 이 저 학생회장분이 홍보물들을 찢거나 훼손하지 않았죠. 그냥 수거해 갔잖아요. 그래서 만약 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해뒀다, 손괴는 그냥 부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손괴에 해당하지 않겠죠. 저 홍보물을 가져가서 게시한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딴 곳에 보관해뒀고 찾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닉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용어를 정확히 말을 해보면 재물손괴죄라기보다는 재물은닉죄가 될 것 같고요. 홍보물이 어떤 문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문서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홍콩에서 그 중국과 관련된 시위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굉장히 컸었고 한국의 어떤 학생회나 뭐 소규모 단체가 대학 게시판에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이런 뭐 대자보 같은 것을 붙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유학생들이 그거를 훼손한 거죠. 그래서 그때 훼손했던 중국 유학생들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대표가 수거한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이 사례에서는 이 동의를 얻은 게 학칙에 의해서라거나 학교 어떤 규칙에 의해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회원들의 임의의 동의를 얻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학생이 어떤 지금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 여학생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최근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A4 용지를 10장을 무단 수거하셔가지고 문서은닉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30만 원도 내셨어야 되고 정가자라는 멍해를 짊어안게 되신 거죠. 다행히 2심에서 저희가 결과를 뒤집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울 뻔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벌금도 정가입니다. 30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였던 것이 여러분을 전과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 두시고 선의로 행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멍해를 씌우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과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